또 한 번은 제가 낮에 혼자서 다시 보기로 한국 영화 못 본 거 결제해서 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옆에 오시더니 뉴스 보신다고 리모컨을 확 뺏어버리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스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왕고집 시아버님이랑 같이 살던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연은 눈물 콧물을 뺄 수 있으니 감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남편이 해외에서 일하다 자리를 잡게 돼 한국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 남편 일 때문에 한국에서 3달 정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이 없어요. 남편도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랑 아주버님하고 셋이서 살았고요. 형님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집에는 아주버님이랑 시아버님이랑 둘이 생활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버님, 형님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형님은 꼭 친언니 같아서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시아버님 얘기로 돌아가자면 결혼 전까지는 시아버님 성격을 남편한테만 들었지 막상 같이 살아보니 완전 똥꼬집에 독불장군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과 관련된 일화를 몇 개 적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저녁 사건. 아주버님하고 남편은 일이 바빠서 저녁을 집에서 자주 안 먹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과 저하고만 둘이서만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도 꼭 아들들 없을 때만 저를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 아가야 물 좀 줘라, 아가야 국 좀 더 줘라, 아가야 밥이 질다 등등 한 달 이상 밥을 같이 먹다 보니 제가 꼭 숟가락 들라고 할 때만 이것저것 시키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짜증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럴 때마다 내내 신경이 쓰여서 나도 머리를 써서 처음부터 아주 긴 컵에 물을 가득 준비하였습니다. 아버님 바로 옆에 물통을 올려두고 국그릇, 밥그릇을 아버님 것만 큰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밥도 물을 조금만 넣어서 완전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서 상을 차렸고요. 컵에서 아버님이 1차 당황하시더니 밥을 내오니까 당황하시고 국그릇 보시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이렇게 준 거냐? 라고 하시길래 아버님이 물, 국, 밥 양 다 적다고 하셔서 큰 걸로 바뀌었어요 하니 그래 너 한번 해보자 하더니 그걸 다 드시고 소화가 안 돼서 남편한테 올 때 소화제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와서 아버님 손 따드리고 방 들어와서는 손 따는데 눈치 질끈 감으시더니 다 먹었다 다 먹었어 하면서 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 둘 다 유치하고 귀엽다고 웃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저러실 텐데 남편이 아버님 밥 양은 줄여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똑같이 큰 그릇인데 밥하고 국은 평소대로 줄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밥 먹을 때 이것저것 안 시키셔서 다시 그릇도 원래대로 바꿔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화 사건. 또 한 번은 제가 낮에 혼자서 다시 보기로 한국 영화 못 본 거 결제해서 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옆에 오시더니 뉴스 보신다고 리모컨을 확 뺏어버리시는 겁니다. 막상 보지도 않으시면서 저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였죠. 빨래 널다가 보니까 아버님이 주무시길래 다시 영화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뉴스를 틀더니 귀로 듣고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친구분 만나러 나가시고 나서야 다시 영화를 봤는데 다시 들어오시더니 아니 그 영화는 아직도 하냐? 뭐라고 하시길래 이거 다시 보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신기해하시길래 영화 목록하고 결제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좋아하시면서 영화를 하나 골라 가리키며 이게 누구누구 나와서 재밌다고 한 거 그거냐? 하시길래 맞다고 재밌다고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같이 영화 다 보고 재밌다면서 얘기 나누다가 알게 된 게 아버님은 영화관을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되시고 TV도 보는 것도 중간부터 보다 보니까 보고 있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는 않겠구나 하시는데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세 번째 영화관 사건. 아버님하고 남편하고 셋이 영화관에 가서 생긴 일입니다.
가는 내내 귀찮다 귀찮아 배고픈데 밥이나 먹지 하면서 투덜투덜 대셨습니다. 그럼 차 돌릴까요? 하니까 기름값 아깝게 뭐하라 하시면서 창문으로 고개 돌리시더니 이 건물도 참 높아졌네 이러면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시내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거라 신기해하시고 영화관 도착해서 주차하는데도 귀찮다며 투덜대시다가 팝콘 사서 입에 쏙 넣어드리니까 달다 달아 하시면서 영화 시작 전에 다 드셨습니다. 3D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딱 마침 자리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버님도 뉴스에서 봤다면서 기대하셨는데 다음에 꼭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네 번째, 염색. 새치가 많으셔서 거울 보시면서 청춘을 하는 노래를 자주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미장원에 요즘 남자들도 다닌다던데 그렇냐? 하시길래 그래서 저도 파마도 할 겸 아버님이랑 미용실에 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아줌마들 많다고 싫다고 투덜대시고 염색은 미용실이 잘 된다고 말을 해도 싫다고 집 간다고 가버리셨습니다. 결국 제가 약 사서 집 가서 해드리는데 그거 바르다가 이 고운 손 벗겨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전에 시어머니 이야기하시면서 처녀 때 손이 정말 곱고 아기 손 같았다고 하시면서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손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털장갑 하나 사줬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봄에도 여름에도 그 장갑을 항상 끼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주버님이 시아버님 머리 보시더니 크크 웃으시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울컥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남편도 들어와서 효도는 내가 해야 하는데 나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버님하고 남편도 평소에 효도를 잘하고 저한테 대리효도 같은 걸 전혀 강요 안 하세요. 이것저것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어린 아이들 보고 느껴지는 순수함을 아버님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가끔 고집 때문에 힘들고 짜증도 나지만 꽃집만 지나가면 저거 한 송이만 사줘 해서 사드리면 집 와서 저한테 주십니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꽃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 평생에 단 한 번도 못 줬어 하시길래 꽃 한 다발 사서 아버님하고 같이 어머님 계신 곳에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같이 동물원도 가고 옛날부터 낮에는 아버님하고 매일같이 돌아다닙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처음에는 부모라는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시아버님이 친아빠 같습니다. 아빠하고 나도 모르게 불렀는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나도 딸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어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하고 돌아가는 날 아버님이 방에서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 가요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더니 공항 가서 남편이 전화 주니 저 바꾸라며 성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자주 연락하라 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진짜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자주 보이스톡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는데 우리 있을 땐 스마트폰 필요 없다는 분이 우리 가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바꾸셨습니다. 아주버님한테 저녁마다 틈틈이 배우셔서 자주 연락하셨어요. 형님도 퇴원하시고 이제는 셋이 같이 사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자주 통화하면 괜찮은 척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랑 전화하면 아직도 내가 줬던 큰 국그릇이랑 밥그릇에 밥 달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형님한테도 꽃도 가끔 사다 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십니다. 쓰다 보니 눈물이 나네요. 생각보다 많이 편찮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라는 소리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연말에 한국 갔을 때 공항까지 마중 나오셨는데 그 아픈 몸으로 또 꽃 한 송이는 사오셨습니다. 너무 눈물 나고 마음이 아파서 남몰래 화장실에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봄에도 다시 갔다 올 생각입니다. 같이 벚꽃놀이 가자는 약속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아니 쭉 건강하길 바랍니다. 저 꽃 좋아한다고 전화할 때 봄이나 빨리 와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고구마 몇 개짜리 사연인가 들어왔다가 폭풍 눈물 쏟고 갑니다.
아버님이 외로우셔서 어리광 같은 고집을 부리셨나봐요. 건강하셔야 될 텐데. 두 번째 댓글입니다. 제목 보고 뻔하다며 중간중간 건너뛰며 보다 다시 처음부터 2번 정독하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남자들은 아버지와 참 가까워지기 힘든데 아버지 생각이 무지 납니다. 왕고집에 괴팍하시긴 하지만 자식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셨습니다. 노쇠해지면서 성격이 죽으실 때면 작아 보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예전처럼 깐깐하게 중얼거리며 오래 옆에 계셨으면 합니다. 참 글쓴이 분에게 고마워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저랑 남편이랑 사시다 시골 내려가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기들 키우랴, 남편 식사 챙기랴, 나 챙기랴. 고생한다고 임신해서 춥다고 수면 바지며 후드 튀며 꽃가신이며 어디 가실 때면 꼭 저 좋아한다고 바리바리 사들고 오십니다. 군것질거리도 사오시고 생일 때 케이크도 사오시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자주 사 먹고 지금도 아빠 데이트 하실래요? 하면 남편 떼고 오너라 라고 하셔서 남편이 질투해요. 왜 자기만 미워하냐고. 근데 저희 남편도 저 빼고 저희 친정엄마랑 데이트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며느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